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짚모자아재 폴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러 합니다.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또 누려야 할 그런 시기에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 이경미 선생님을 모시고 캐나다에 이민 온 과정과 또 이민 온 후에 그 정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이민을 신청해서 또 캐나다에 랜딩하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시간에는 파트2에서 랜딩 후에 캐나다에서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직장을 구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 하신 일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경미입니다. 작년 5월에 2019년 5월에 이곳에 왔고요. 한국에서 있었을 때는 과학 선생님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과학에 흥미가 없어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영어 선생님이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영어를 전문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말하는 영어나 듣는 영어와는 조금 무관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움을 받은 게 있다면 어휘를 좀 많이 아는 거 하나랑 그래머, 문법 지식이 좀 있다는 거 외에는 그렇게 영어가 제가 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자녀의 엄마고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년에 오고 올해 제가 이곳에서 6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고요. 또 남편과 같이 또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몄던 가정주부였고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이민은 작년 5월 달에 오셨다고 그러셨나요? 네, 작년 5월 말에 왔습니다. 그럼 1년 조금 넘었네, 그죠? 네. 예. 그럼 우리 남편분도 같이 오셨어요? 네, 남편도 같이 작년에 왔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은퇴한 후에 서울시에서 뽑는 기간제 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그 퇴직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시험에 붙어서 그 복무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같이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거기서 지금 제 생활을 하고 있고 내년 후반이나 그 후년 초에 다시 이곳으로 와서 저와 같이 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우리 원래 영주권 이 자격을 유지하려면 5년에서 이제 2년을 여기 상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되시나 그렇죠. 보죠? 네, 예. 그 기간을 딱 지켜서 오려고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에 오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내년 2월이나 네. 내후년까지 네, 네. 돌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이제 은퇴하고 사실은 현재 우리 이경미 선생님이 연령되면 이제 뭐 한국에 쉬시고 누려야 할 그런 이제 연세신데 네. 이민을 오신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 또 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오시면 또 두려움 이런 것도 있으실 텐데 어떻게 작정을 하셨는지. 네, 이민을 오게 되는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이들을 이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나중에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게 되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자녀 초청 이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곳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오고 직업을 얻고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연봉이 5만 불 이상이면서 3년 평균이 5만 불 이상이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도록 캐나다 법이 그렇게 지정하고 있어서 저희 딸이 저희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민을 오게 된 동기는 부모 초청 이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둘이고 또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 공부를 마치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60이라면 지금
아무리 노령화 시대라고 할지라도 젊은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앙인이니까 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성향,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제 경우는 어디서 살아도 삶은 마찬가지라는 생각하고 가는 곳에 가서 장점을 취하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적으로 조금 이제 액티브한 면이 좀 있고 또 좀 초긍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을 온다는 기쁨 반, 그 다음에 이곳에 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두려움 반으로 오게 된 것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는지는 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제가 또 이미 캐나다에 오신 이민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그래도 캐나다에 오면 언어도 잘 안 되고 또 아는 분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이 이렇게 결정을 못하는 분이 많았는데 우리 이경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진취적이고 바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이제 연봉이 45,000불이 되면 5만 불. 5만 불. 네. 5만 불이 되면 이제 부모 신청 자격이 있다는 거죠. 네네. 5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900원 되니까 캐나다 달러 1달러 한국 돈으로 한 4,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캐나다 이민자 상황들을 보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부모 초청을 하시더라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은데 어떤 뭐 수속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부모 초청이라는 경우는 자녀가 이제 PR, 그러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민 단체를 통해서 온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자녀들이 이제 중간에 서서 모든 서류를 이제 핸들링하게 돼 있는데요. 부모 초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류가 그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국이랑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든 서류를 이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한국으로. 그러면 저희가 일단 영어로 쓸 수 있는 거는 영어로 쓰고 한국말로 쓸 수 있는 것은 한국말로 써서 보내주면 이제 딸아이가 다시 또 체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에 의하면 쓴 것은 뭐가 있냐면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만 분명하면 돼요. 예를 들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뭐를 했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뭐를 했고 어디에서 살았고 요런 것만 쫙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1980년부터 85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85년에서 90년은 살은 흔적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쭉 이어서 어떤 사람들로 살았는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커다란 범죄가 없이 소시민으로 살았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비용 같은 경우도 뭐 법무사나 이민 그 소개해주는 단체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인당 한 100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돈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놓으면, 진짜 뭐 캐나다는 이렇게 슬로우 라이프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자연히 이민국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는데 저도 한 5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5년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시기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2016년 1월 3일에 딱 마감을 하면 5,000장의 서류를 딱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딱 마감을 시켰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3년 반 만에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요. 아, 내가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 그다음에 이곳에 있는 삶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서서히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를 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오는 게 이제 메디컬 체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국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3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대병원이랑 위생병원이랑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이제 동네가 가깝기 때문에 위생병원에서 메디컬 체크업을 하면 거의 이제 그 과정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들어오라고 이렇게 딱 기간을 주는 그런 레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터를 들고
그 사이에 이제 마음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짐 같은 거를 서서히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은행 계좌라든지 어떤 재산을 어떻게 놓고 갈 것인지 제 경우는 재산이 많지 않았고 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되게 정리하는데 많이 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 서울에 석세스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캐나다 주 정부에서 자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네. 캐나다에 가기로 이민이 결정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석세스를 쳐보시면 그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광화문 돌담길 그쪽에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많이 도와줍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정보의 세대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다는 아니지만 아는 게 좋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네. 열심히 그쪽이랑 연락을 하면 거기에 한 사람이 붙어요. 카운셀러가. 네. 그래서 네. 계속 수시로 이메일을 주고 연락을 다 한국말로 하는 거니까 네. 걱정이 없죠. 한국 다- 분이신가요? 네, 한국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이민을 했거나 아니면은 학생 시절에 캐나다에 있었던 사람들. 네. 그래서 캐나다 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고 전화하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요. 네. 이건 이제 나중에는 오기 한 몇 달 전에는 모임을 갖게 됩니다. 네. 업체를 고용해서 이주업체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본인이 짐을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주업체는 컨테이너로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짐이 많지 않은 경우는 굳이 이주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짐을 쌀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저도 이제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건데, 우체국에 가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큰 박스를 구입하셔서, 이게 이제 배로 붙이기 때문에, 네.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습기 같은 거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김장 담글 때 쓰는 그런 비닐을 네. 깔고, 이제 자기의 짐을 자기가 잘 정리해서 넣으면 됩니다. 제 경우는 5박스나 한 6박스 정도 배로 붙였는데요. 박스 테이프 하신 다음에, 테이핑 하신 다음에 우체국으로 가져가게 되면 우체국에서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요. 네. 또 뭐뭐를 붙였다는 그런 이렇게 그 종이를 저희들에게 주게 됩니다. 네. 그것도 잘 보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 경우는 한 6박스에서 7박스 정도 짐을 쌌는데 네. 비용은 한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네. 3,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실 때 이민 가방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와서 필요한 것은 이민 가방이 1인당 23kg짜리 2개를 갖고 올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갖고 오시면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셔서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은 짐을 싸기 전에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리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와 보면 안 갖고 와도 되는 것을 갖고 온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잘 조심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짐은 어떻게 이게 도착하시고 예, 얼마 만에 찾으신 거예요? 한 3, 4개월 걸렸던 3, 것 같아요. 4개월 네. 걸리시고. 네. 그럼 이제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셔서 어떤 절차를 네, 캐나다 거치셨나요? 공항에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라는 날짜에 들어오게 되면 네.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 초청이었기 때문에 서류가 완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청한 자녀가 스폰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체크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를 체크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캐나다 서비스가 서비스 캐나다가 네. 그 서비스 캐나다. 서비스 캐나다가 공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절차를 마치고 옆으로 바로 가면은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을 체크한 후에 저희들에게 SIN 넘버, SIN, 네. Social Insurance 넘버. 예, 넘버. 그 부분은 이제 뭐 캐나다에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신 넘버라는 것은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소셜 인슈런스 넘버가 각 개인마다 부여가 되고 이 넘버가 있어야 이제 우리가 텍스도 내고 그다음에 지급도 가질 수 있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넘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 퍼미트를 받으면 신 넘버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경미 선생님이 신 넘버를 받았다는 것은 캐나다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이제 직업, 잡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제 넘버가 되겠죠. 네. 예, 예. 그 신남바를 부여받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민 신청한 후에 받는 모든 서류는 버리지 마시고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신 넘버를 부여받은 그 서류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봉투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다 네. 모든 서류를 다 키핑하시는 것이 나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랜딩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예, 예, 예. 네. 랜딩 하는 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공항의 어떤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네,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영어가 안 통하고 모르시는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네.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한국인이라고 네. 말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트랜스레이터가 이제 나오기 나옵니다. 때문에 전혀 이렇게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편안하게 하시면 예, 좋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랜딩은 잘 하셨는데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부모 초청 이민에 이제 아까 자녀분들이 네. 또 연소득 5만 불 이상 되는 자녀분이 회계사라고 그러셨나요? 네. 예, 근데 자녀분에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뭐 자녀가 초청을 했으니까 자녀 소개가 들어가는 것이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가 이제 뭐 학번으로 따지면 7구 학번이기 때문에 저희 세대는 굉장히 공부가 억압적이고 또 주입식 교육이고 네. 또 이과 문과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이 저로 하여금 이제 저희 자녀들은 좀 외국에서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주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이를 유학을 시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딸이 큰애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에 와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지금 이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계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고 네. 또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네.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이제 누나가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나랑 같이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와서 이제 2년제 네. 보케이셔널 스쿨을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딸은 이제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네. 이제 아들은 2년제 대학을 나와서 다 각자 직업을 가지고 네. 지금 캐나다에서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좋은 교회에서 네. 각자 또 인생의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네. 다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경미 선생님께서 랜딩을 하고 나서부터 잡을 찾기까지 겪었던 그런 과정과 경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